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원시인의 이름이 뭘까요? 원시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 김순기, 김철민 뭐 이런 것처럼 원시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유인원 아니죠. 네. 이름이 뭘까요? 유인원은 어떤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네. 원시인의 이름이 뭐냐면 그 한자를 보면은 근원 원자에 시작할 시의 사람인. 그쵸? 그러면은 요약하면은 무슨 뜻이죠? 맨 처음에 사람. 근데 이름이 뭐죠? 맨 처음 사람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까? 아담입니까? 아담이죠. 근데 저는 신학과 다니면서 야, 옛날 사람은 미개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원시인이 아담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 다음에 제가 공부한 거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원시인 하면은 아담이라는 게 딱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 왜냐하면 진화론이 너무나 편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원시인 혹은 고대인은 영장류 뭔지 아시죠? 그 원숭이 비슷한 겁니다. 원숭이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하여튼간 원숭이에서 더 진화된 뭐 이런 거겠죠. 영장류에서 서서히 진화되어 지능이 매우 낮다.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가르치죠.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러면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창조론은 원시인 혹은 고대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어떻다? 지능이 매우 높다. 맞습니까? 그래서 원시인은 혹은 고대인은 지능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다 이렇게 믿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쪽은 진화론을 믿고 어느 쪽은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고대인, 근대인 논쟁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있었어요. 16세기에서 17세기 동안 이 지식인들이 심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질문입니다. 현대인이나 근대인이나 뭐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현대인이죠. 우리가 고대인보다 더 많이 알고 뭐든지 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똑똑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대인파가 있습니다. 아니야. 고대인파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역사의 황금기는 그리스 로마 시대야. 옛날이 더 뛰어났어. 그랬더니 현대인파가 뭐라고 합니까? 근대인파가 그 시기는 현재야. 질문입니다. 자, 고대인파가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현대인 혹은 근대인파가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여기 나와 있죠? 어떤 파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인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옛날 사람이 훨씬 더 지능이 뛰어나고 하여튼간 멋있는 사람이야. 고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고대인이죠. 좀 어렵긴 하죠. 근데 근대인파는 뭐라 그래? 아니야. 진화됐으니까 지금 사람이 더 뛰어나지. 이 논쟁을 오랫동안 했어요. 서로 이제 책 가지고 뭐 논문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고대인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한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인파 누굴까요? 이 사람 아십니까? 뉴턴입니다.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섰던 덕분이다.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뉴턴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뉴턴이 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간 이제 자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섰던 덕분이다. 자, 어려운 질문입니다. 엄청 어려운 질문인데 거인과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간 뉴턴 중 누가 더 키가 클까요? 네? 거인이 더 키가 큰가요? 어이, 네, 우리 아이들이 질문했더니 뉴턴이 키가 크다 그러는데 키가 큰 거는 거인이 크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거인과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간 뉴턴 중 누구 지능이 더 높을까요? 이 뉴턴의 생각에 의하면
뉴턴의 생각이잖아요. 예, 거인이죠. 이 보세요. 이 거인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멀리 본 거는 이유가 뭐예요? 고대인들이 이룩한 이 학문적인 업적 있잖아요. 그거 위에다가 자기가 하나 더 보태서 더 멀리 본 거다. 학문적으로 더 성취를 한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뉴턴은 고대인파예요. 고대인파는 고대 사람이 더 똑똑했다. 근대인파는 아니야. 진화되었으니까 현대인이 더 똑똑해. 이해되시죠? 근데 뉴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이 지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지만 자기가 그거를 배워서 좀 더 지적으로 더 발전시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야, 근데 뉴턴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발견했고 케플러의 법칙을 기여했고 뭐 다 이렇게 일일이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죠? 미적분학을 나이프니츠인가 그 사람하고 하여튼가 이렇게 논쟁하고 그랬습니다. 누가 먼저 발견했는지. 이 사람이 어떤 것도 연구했어요? 다니엘서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1844년 뭐 이런 거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근대 과학의 시조이면서 신학자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인 꼽으면 누구 나올까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렇죠? 근데 뉴턴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아인슈타인이야 뭐 어떤 사람은 마르크스야 뭐 이런 이제 조사 기관마다 살짝 틀리는데 하여튼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대단한 거 많이 발견했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나는 고대인에 비해서 훨씬 더 뭔가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근데 이런 거를 안 믿고 진화론이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화론이 고대인에 대해서 혹은 언시인에 대해서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교회는 뭐하러 다니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아니고 원숭이 비슷한 거에서 진화되었고 되게 미개했어. 교회 다닐 필요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장이 맞다면 저희가 교회 다닐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주장이 왜 틀렸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론적인 역사관 석기 시대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석기 시대 사람들은 미개한 영장류에서 좀 이렇게 진화돼 갖고 석기를 사용한 미개한 사람들이었다. 이게 맞다면 성경 틀린 겁니다. 그쵸? 근데 석기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좀 더 진화되어서 청동기를 사용했다. 청동기 다음에 철기를 사용했다. 이거를 맨 처음에 주장한 사람이 누구죠? 밑에 나와 있는데 톰센입니다. 덴마크의 유물 수집가였습니다. 옛날에는 정식 학자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대학 이런 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전문가였습니다. 사실은 지금처럼 그렇게 전문가일 수도 있죠. 열심히 했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었나 봐요. 여기저기서 유물을 막 이렇게 모은 겁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있으니까 이제 덴마크에서 그래 국가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박물관을. 예전에는 귀족들이 자기 집에 했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고유물 애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덴마크에서 초대 국립 박물관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고유물 애호가들이 귀족들이 유물을 많이 수집하잖아요. 뭐 어떻게 전시했을까? 지역별로 전시를 한 겁니다. 동해에서 나무 어떤 유물, 석기 유물, 청동기 유물, 철기 유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동해시에서 나온 거야. 한 군데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목기, 석기, 청동기, 삼척에서 가져온 거야. 또 강릉에서 가져온 거야. 이렇게 했는데 톰슨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말고 내가 다르게 한번 해봐야지. 어떻게 전시했을까요? 예. 지역과 상관없이 뭐 강릉, 동해, 삼척 야 목기는 다 가져와. 그 다음에 석기 가져와. 청동기 가져와.
철기 가져와. 요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책을 쓴 것도 아니에요. 논문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옷이 오면은 이렇게 하나씩 줘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옛날 사람들이 미개에서 석기를 사용했다가 그 다음에 청동기 사용했다가 그 다음에 철기 사용한 거야 라고 별 생각 없이 학문적인 깊이 없이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이렇게 된 것처럼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톰센의 의도는 고대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아니야. 미개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석기를 사용하다가 청동기 사용하다가 철기 사용하는 진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맞으면은 진짜 교회 다닐 필요 없겠죠? 하지만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조론적인 역사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맨 위에 노란색 누가 창조됐죠? 아담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지능과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겠죠? 성경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나이는 900살이 넘고 지능도 상당히 뛰어났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시죠? 빨간 그래프입니다. 지능하고 수명이 같이 갑니다. 쭉 줄어듭니다. 그쵸? 홍수 때 또 이렇게 줄어들고 계속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나중에 요새 좀 어떻습니까? 약간 올라가죠? 맞습니까? 의학이 발전해 갖고 요새 살짝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창조론적인 사람의 지능과 수명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진화론자는 반대죠. 그렇죠? 진화론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기서부터 지능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안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럼 물질 문명은 어떤가? 물질 문명은 무슨 빌딩, 무슨 차, 그쵸? 아니면은 성 이런 겁니다. 물질 문명은 홍수 이전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아마 높았을 것이다 라고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홍수 때 그 모든 물질 문명이 사라졌습니까? 8명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은 학문적으로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수 때 떨어졌는데 갑자기 물질 문명이 올라갔을까요?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올라갔어요. 이때만 해도 나이가 좀 오래 살았잖아요.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닿을 만큼. 그래서 물질 문명이 샥 올라갑니다. 근데 바벨탑에서 성경적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지금 증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란돼 갖고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어떻게 됐죠? 지식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쫙 물질 문명이 떨어집니다. 그쵸? 고대입니다. 여기가 고대입니다. 쭉 떨어지다가 쫙 이렇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물질 문명이 확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뭐냐면 인쇄술이 발전했습니다. 종이. 그래서 지식이 전수가 잘 돼요. 인구가 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분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 분야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물질 문명이 마지막에 확 올라갑니다. 요새 전문가는 다른 거 아나요? 모르나요? 플라스틱 전문가가 무슨 화석이나 이런 거 알까요? 모르죠? 각자의 그냥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고대인은 온전히 많은 방면의 전문가였죠. 이게 하여튼간 창조론적인 역사관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은 고대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장수하였고, 성경적으로입니다. 지능이 높았고, 그리고 상당히 뛰어난 물질 문명을 이룩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증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아주 뛰어났고 노아 8가족이 뛰어났는데, 자, 이것이 학문적으로 역사라는 학문으로 증명이 가능한지 이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주장하죠? 이렇게 주장하죠. 구석기 유물 봐봐. 구석기 유물 다니다 보면 있습니까?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쵸? 뗀석기가 뭐죠? 돌멩이 가지고 다른 돌멩이를 깨는 겁니다. 깨갖고 날카롭게 하는 거죠. 뗀석기.
간섭기는 뭐죠? 그냥 가는 겁니다. 뗀석기가 만들기 힘들까요? 간섭기가 만들기 힘들까요?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대요. 간섭기는 시간만 되면 갈면 된대요. 근데 뗀석기는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결이 틀려갖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뗀석기가 더 간단하다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죠. 학자들 중에서. 근데 이 석기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는 10만 년 됐어, 30만 년 됐어 이렇게 박물관에 나오죠. 가면 우리는 그걸 믿죠. 근데 그거 믿으면은 성경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박물관에 이거 5만 년 됐고 10만 년 됐고 30만 년 됐고 막 이렇게 석기 같은 거 놓은 다음에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저거 보니까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석기 자체는 그것이 몇 년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세계적인 사기꾼. 보겠습니다. 여기 KBS에 나온 거잖아요. TV에. 세계의 사기꾼 4위 누굴까요? 여기 보입니까? 이거 차트를 다지는 남자라는 그러한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십니까 혹시? 예, 거기에 보면은 세계의 사기꾼 중에서 4등입니다. 후지무라 시니치. 옛날에 항우석 박사도 이런 취급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일본의 고고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발굴을 하면은 뭐 30만 년 전, 40만 년 전 이런 유물이 이 깬석기 뭐 이런 게 막 발견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발굴했더니 한국보다 역사가 더 올라가. 일본의 역사가 더 대단한 겁니다. 근데 또 발굴했더니 중국보다 더 올라가. 와, 우리 민족은 대단해. 중국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야. 또 발굴했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 영웅일까요? 영웅이 아닐까요? 영웅이죠. 근데 희한하게 여기 무슨 신문이죠? 마이니치 신문 기자가 이제 여러 소문들을 들으니까 좀 이상해.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을 하면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은 너무 발굴을 잘해. 그래서 발굴하는 사이트 현장에 무슨 카메라를 설치했을까요? 몰래 카메라 딱 설치했습니다. 근데 후지무라 시니치가 어느 날 기자들을 아침에 막 불러 모읍니다. 오늘은 대단한 거를 진짜 발굴할 것 같다. 여기 나올 것 같다. 낌새가 그렇다. 이거 발굴하면은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먼저 뛰어난 그러한 민족이 되는 거다. 문명의 흔적이 일본에서부터 전 세계로. 좀 이상하죠? 뭐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겁니다. 했더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온 거예요, 유적이. 그러면서 너무 대단하니까 그 다음날 새벽 아침 뉴스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TV에 딱 등장을 했습니다. 생방송.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온 국민들이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근데 마이니치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신문을 보면서 TV를 봤습니다. 다른 신문은 아니고 마이니치 신문은. 신문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이시죠? 이 사람이 한밤중에 이렇게 막 살피더니 아무도 없네. 주섬주섬 가더니 이렇게 땅을 캐갖고 거기 주머니에 있는 거를 숨긴 다음에 아무도 없네. 그리고 딱 간 게 다 마이니치 신문.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그 TV 볼 때 야, 우리 대단해. 근데 마이니치 신문 보는 사람들은 저 사기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기자들이 또 사람들이 다른 고고학자들 있잖아요. 그 고고학자들한테 가서 물어본 겁니다. 아니, 후지무라 시니치가 이렇게 사기를 쳤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창피당했는데 당신들은 고고학자이면서 왜 이 사람이 사기치는 거를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거 2000년대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고고학자들이 요 석기가 몇 년 됐는지는 석기 자체 가지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석기는 몇 년 됐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죠? 이거 20만 년 됐다, 30만 년 됐다, 40만 년 됐다. 어떻게 알죠? 자기 마음이 아니고 지질학자가 정하는 겁니다. 지질학자가 이 지층은 30만 년 된 거야. 이거 50만 년 된 거야. 근데 거기서 발굴되면은 어떤 거예요?
30만 년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석기 발굴했죠. 지질학자에게 묻습니다. 몇 년 된 겁니까? 지질학자는 근데 자기들이 정하지 않습니다. 이 지층이 몇 년 됐는지 고생물학자한테 물어봅니다. 고생물학자는 뭐 옛날에 생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표준화석 이런 게 있어요. 요 동물의 화석이 있으면은 요거는 30만 년 된 거야. 요 동물이 죽으면 요거는 50만 년 된 거야. 그러면 고생물학자는 그걸 어떻게 정할까요? 희한하게 자기네가 안 정합니다. 고생물학자는 다시 지질학자가 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질학자한테 다시 가서 물어보잖아요. 이거 30만 년 됐는지 어떻게 알죠? 표준화석 있잖아요. 이거 고생물학자가 정한 거예요. 30만 년이에요. 다시 고생물학자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질학자가 정했대요. 이거를 무슨 논법이라 그러죠? 순환 논법. 이거는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어떤 범죄 현장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이거는 홍길동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니? 제가 B한테 들었습니다. B한테 가서 경찰에 물어보죠. 홍길동이 이렇게 했다는데 너는 어떻게 알았니? 나는 C한테 들었습니다. C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저는 A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순환 논법은 증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표준화석 이런 거 있는데 30만 년 전에서 발견돼야 되는 게 그 위에,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지층이 뒤죽박죽입니다. 어제 했어야 되는데 어제는 그거를 넘어갔습니다. 하여튼간 석기가 몇 년 된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정말 석기 시대가 미개한 시대였나? 많은 사람들이 석기 시대 미개하다 막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문명, 그 밑에 보입니까? 조그만 글씨? 석기 시대의 비밀. 이 책 보면 재밌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일주일만 빌려드리겠습니다. 책 저기 있습니다. 네. 여기 그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그 목차가 있는데 8장 지금은 수술 중, 9장 석기 시대의 외과 수술. 그러니까 석기 시대의 유적지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유적들을 발굴했잖아요. 이게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미개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두개골 수술을 했는데 요 수술한 다음에 바로 죽었는지 아니면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뚫었는데 이게 다시 아물었어요. 아물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아물었어요. 석기시대 사람들이 뇌 수술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했는데 바로 죽었어요? 아니면 꽤 오랫동안 살았어요? 이런 식으로 석기시대 유적지에서 보니까 너무 뛰어난 거예요. 건축을 만드는데 그냥 아무나 막 만듭니까? 아니면은 수학이나 기하학이나 이런 거 있어야지 만듭니까?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근데 석기시대 유적지 보니까 삼각함수,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런 것을 사용해서 만든 그러한 유적지가 많습니다. 피라미드? 너무나 대단한 수학 법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결코 지금에 떨어지는 그러한 문명이 아니다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증명되어 있죠. 자, 그래서 석기 유적에 대한 창조론자들의 역사관은 뭘까? 노아홍수 직후에 모든 사람들의 지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8가족이 성경에 보면은 상당히 지능이 뛰어났죠. 근데 이들이 모여 살아. 모여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분업을 할 수 있잖아요. 지식이 전달이 잘 되죠. 그래서 높은 물질 문명을 만드는 겁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그 대표적인 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밑에 수메르 있는데 수메르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노아의 8가족이 이렇게 정착한 곳에서부터 문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수메르 문명이 노아의 8가족이 이 정착한 곳에 가장 가까웠는데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집트 좀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인도, 황하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요 시대에 전쟁으로 인해서 피신 가잖아요. 그렇죠? 전쟁 나면 피신 가야 되겠죠. 동굴에 가서 며칠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건물 지어놓고 뭐 이렇게 잘 삽니까? 아니면 대충 삽니까? 6.25 전쟁 때 이렇게 이북에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피난 가잖아요. 잠잘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동굴에서 하루 자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며칠 자고, 장마철이면은 일주일 자고. 근데 70년 후에 흔적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돌멩이 같은 거 좀 사용하고 중요한 건 다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놔도 가지 않았겠죠. 그럼 70년 후에 발굴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 이거는 구석기인이 동굴에 산 흔적이야 라고 말하면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 안에 살았던 흔적이 있어도 그것이 미개했다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림을 막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고구려 무용청에 있는 그러한 그림은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물감이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5만 년 전, 10만 년, 그 사람도 주장입니다. 30만 년 전 알타미라 동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물감의 색채가 무용층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잘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튜브 치면은, 네이버 치면 다 나옵니다. 옛날 사람이 동굴에 살았다고 미개한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흩어져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주합니다. 사람들이 바베탑 그쪽에서 이주를 하는데, 이주하면서 뭐 며칠 동안 좀 있기도 하고, 한 달 동안 있기도 하고, 겨울에는 있기도 하고, 너무 여름에 뜨거우면은 있기도 하고, 거기서 많이 모여 살았는데 흔적이 있으면은 그것이 미개한 사람입니까? 흔적이 있다고 해서 미개한 증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문명 세계와 격리돼서 소수로 살다가 계속해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의 흔적이 있으면 요새 사람이 발견하면 이런 거를, 야, 이거는 구석기야, 이건 신석기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그 당시에 문명이 공존한 겁니다. 어떤 증거가 있을까? 공존한 증거가, 첫 번째는 그 구석기, 신석기라고 하는 그 흔적이 자세히 봤더니 매우 뛰어난 문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끔 가다가 뉴스나 TV 보면은 브라질 아마존에 석기인이 발견됐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종종 그런 거 나오죠. 그러면 지금은 석기 시대입니까? 아니면은 철기 시대입니까? 플라스틱 시대입니까? 공존하는 거죠. 지금도 공존합니다. 옛날에도 공존했겠죠. 여기 인도에 노스 센티넬 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인도 정부가 요 원주민들이 그냥 자기네끼리 살라고 외부인이, 정부도 안 들어가고 외국 사람도 못 들어가게 그냥 막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선교하러 갔다가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절대로 외부 사람을 반기지를 않습니다. 가면은 다 죽입니다. 그냥 싸우다가 자기네도 죽고. 최근에 죽은 사람은 선교하러 갔다가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요거 뭐 하는 거죠 지금? 요 그림 보이십니까? 뭐 하는 것 같아요? 비행기 날아가는데 비행기하고 싸우는 겁니다. 활 쏘는 겁니다 지금. 네. 요 사람들은 완전 석기 시대입니다. 현대의 석기 문명하고 또 뛰어난 문명하고 공존하듯이 옛날에도 공존했는데, 공존했었던 그 약간 물질 문명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면은 그것이 무엇이죠? 석기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진화론자들이 붙인 거죠. 자, 그러면 옛날 사람이 뛰어났던 증거가 있을까? 있습니다. 이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사서 보십시오. 저 무케실에 있는데,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 바베타 바로 밑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수메르, 아라라산 보이시죠? 약간 위에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아라라산에서 평지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가 수메르입니다. 여기서 나중에 바벨론 뭐 기타 등등 생겼죠. 지구 최초의 문명입니다. 이거는 진화론자가 쓴 책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쓴 겁니다. 뭐 신석기 혁명, 도시혁명 이런 책도 다른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 야, 수메르 이전에는 문명의 흔적이 없어. 그냥 진공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이렇게 뭔가 뛰어난 문명을 만들었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쫙 하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도시 문명을 만들었는데, 우루나 이런 것도 수메르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 문명을 만들었는지, 수메르 다음에 나오는 바벨론, 아시리아, 뭐 페르시아 이런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보다 더 뛰어나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진화론적으로. 맨 처음에 문명이 뒤에 나온 문명보다 훨씬 더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이거는 창조론이에요. 진화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갖고 노아의 8가족이 꽤 장수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능이 높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그 후손들이 만든 문명이 가장
뛰어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죠. 나이가 줄면서 점점 물질 문명이 떨어지면서 그 문명이 후퇴한 겁니다. 성경이 맞습니다. 성경이 지구 역사책이죠. 그래서 역사가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는 수메르 이전에는 문명의 흔적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노아 홍수 직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매우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급속도로 문명을 만들었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은 이 책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장, 2장, 3장, 4장이 있는데요. 1장은 최초의 학교입니다. 이때요, 문자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세기 문자라고요. 엄청 어렵습니다. 진흙에다가 이렇게 날카로운 이 막대기를 날카롭게 한 다음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굳잖아요. 그러면 그게 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배우면 높은 간직에 갈 수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문명이, 그전에는 뭐 신석기도 안 보이고 청동기도 안 보이고 그랬는데 그냥 엄청나게 뛰어난 그 문자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배우면 높은 간직에 갔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 얼마나 힘든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학교가 있었는데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약간 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을 데리고 와라. 음식을 접대한 다음에 선생님 갈 때 돈도 주고 손지를 준 거죠. 그랬더니 그 기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빠, 희한하게 오늘 선생님이 나한테 점수를 엄청 잘 주고 친절하게 했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문명이 지금에 못지않게 아주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청소년 문제, 제가 여기 적진 않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말 세다. 요즘 애들이 이렇게 버릇이 없냐? 예의가 없다. 그때부터 말 세면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그렇죠? 그때부터 벌써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문명이 이렇게 뛰어났는데 이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거리에서 배회하는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요새 같죠? 이게 아주 미개한 문명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최초의 사람들의 충고를 들어라. 학교에 가라.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나의 아들아, 최초의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조언을 들어라. 요 최초의 사람은 누굴까요? 이 수명이 급속도로 줄잖아요. 그래서 노아,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의 뭐 손자들 정도 되면은 그 노아하고 동시대에 살아서 어떠한 그러한 노아 홍수 이전의 그러한 역사들을 알았겠죠. 지식이 높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살아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듭니다. 하여튼간 옛날 문명이 맨 처음에 이 지구상에 나타났던 문명이 그 이후에 나타났던 문명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 설명할 수 없겠죠. 국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독재가 아니었어요. 양원제입니다. 양원제. 한국은 양원제가 아니죠. 미국은 상원 하원 있죠. 정치가 대단한 거예요. 귀족들의 어떤 그런 거, 서민들의 대표 뭐 이런 겁니다. 대단하죠. 내전이 있었는데 최초의 역사가가 열심히 역사를 쓴 내용들, 사회 개혁을 했습니다. 세금이 너무 높다. 아니 처음부터 세금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세금 감면을 했습니다. 최초의 법전이 있었고 판례가 있었습니다. 판례는 재밌어갖고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3명의 남자가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잡혔네. 근데 살해된 남자의 부인이 죽일 때는 몰랐는데 그 3명이 자기 남편을 죽인 것을 알았어요. 나중에. 근데 간청에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 여자도 잘못했다. 나중에 알았어도 이야기해야지. 요거에 대한 법전 판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의 법관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그 여자에 대해서. 감옥에 보내야 됩니까? 보내지 말아야 됩니까? 보내야 됐나요? 네, 재판 결과 보니까 죽은 남편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내 부양을 좀 소홀히 했고 아내는 살인에 관여하지 않았잖아. 남편한테 뭐 나쁜 감정이 좀 있었나 보지. 무죄. 옛날의 법이 그냥 야 데려와 우가우가 하면서 뭐 구석기인들이 이렇게 때려 죽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에 못지않게 아주 뛰어난, 어떤 면에서 더 뛰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의학서가 있고 농업서가 있고 언예학, 나무 그늘에서 어떻게 하면은 식물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는지, 철학, 도덕적인 사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거를 극복한 내용, 최초의 도덕적 사고, 최초의 동물 설화, 없는 게 없습니다. 논쟁, 문학 논쟁을 했습니다. 이게 더 뛰어나다 뭐 어쩐.
성서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대홍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점토판이잖아요. 그래서 점토판이 요 깨지면은 요 앞에 글은 잘 몰라요. 그래갖고 최대한 이제 복귀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신에 의해서 동물들이 뛰어난 솜씨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홍수가 의식의 중심지를 휩쓸어 거의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다. 홍수는 대지를 휩쓸었고 거대한 배는 엄청난 물 위에서 폭풍 후에 흔들렸다. 그 후 거대한 배의 창이 열자. 그 다음에 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아를 왕이라고 했나 봐요. 왕은 항소 한 마리와 양 한 마리를 잡았다. 성경하고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역사는 무엇이죠? 열심히 연구해서 진리를 찾으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진리를 찾으면 성경하고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노아 홍수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이런 게 발견되죠. 야, 근데 고대인이 미개했다라는 오해가 왜 퍼지게 되었을까? 왜 고대인은 미개하다는 그러한 오해가 퍼졌을까? 왜냐하면 약간의 어떤 실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프톨레오마이오스 이 사람이, 야, 세상의 중심은 여기 동그란 거 보이지? 지구가 중심이야, 태양계. 그리고 태양은 이쪽에 있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야. 이게 천동설입니다. 태양이 돈다, 지구를. 근데 중세 유럽을 지배했던 교회는 천동설을 지지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약간 오해한 거죠. 요것 때문에 이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야, 봐라. 고대부터 중세까지 천체 과학은 그 수준이 매우 낮았어. 그래서 천동설을 주장했잖아. 근데 좀 근대 사람인 코페르니쿠스가 또 갈릴레오가 노력으로 태양이 지구의 중심이야, 나중에 발견됐잖아.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천체에 대해서 잘 몰랐고 지금 사람이 더 많이 알았으니까 지금 사람이 더 똑똑한 거야. 옛날 사람이 미개했어 라는 오해를 받는데 이게 아주 큰 역할을 했죠. 자, 이거는 근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가 이 옛날에 지구가 태양계에서 중심이야 라고 했던 것을 깨트린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중심이야 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죠.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자기가 지동설을 맨 처음에 발견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쓴 천체의 해전에 대하여 가나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 책이 있는데 이 책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신부님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가 아닙니다. 자, 우주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책 앞에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헤라클레이데스, 이 사람이 태양계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라고 이야기했어. 이미 책에다가 내가 그걸 봤어. 또 에쿠판투스, 이 사람은 지동설을 설명했어. 자기보다 10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내가 그거 봤어. 근데 내 생각도 그거에 같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요 책 자체에 옛날 사람의 천체 능력이 중세보다 뛰어났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이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 정말 성경이 지구 역사구나. 옛날 사람은 뭐 원숭이 비슷한 거에서 진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지능이 상당히 뛰어났구나. 이것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밝혀집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이 맞다면 당연히 하나님 믿어야 되겠죠. 자, 아프리카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서아프리카에 말리에 도건족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아주 옷이 멋있죠? 네. 근데 프랑스의 인류학자인 장 피에리 가서, 인류학자는 한 1년, 2년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살면서 삶을 관찰해요. 제가 문화인류학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간 이제 그 문명을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장 피에리 책에 썼어요. 야, 도건죽은 참 희한하다. 축제를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축제는 50년에 한 번 해. 근데 내가 운 좋게 그 축제를 봤어. 50년에 한 번 하는 축제가 있습니까, 세상에? 너무 희한하니까 책에 쓴 거예요. 그 문명에 다 적습니다. 근데 왜 50년에 한 번 축제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기 저 별 보이죠? 시리우스. 가장 밝은 별입니다.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에요. 근데 그 옆에 눈에 안 보이는 다른 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 사람들은 디지티리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다른 별이 있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무거운 별이에요. 근데 이게
시리우스 엄청나게 가장 밝은 별을 50년에 한 바퀴 돌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50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랬더니 에이 그게 뭐 모르겠네. 책에 적어놓은 겁니다. 장피엘이. 근데 나중에 이 책이 아니고 이제 그런 거 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알라그자 학자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인류학자나 식민지 관리나 뭐 상인이나 이런 사람이 다 보냅니다. 여기저기에 있는 그 여러 나라의 식민지에 있는 거를. 그러면 의자에 앉아갖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봤더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죠? 희한하네. 유럽인이 이 시리우스 옆에 있는 별을 발견했는데 1862년에 발견했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이 축제는 시구이 축제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1100년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대요. 주기는 50년입니다. 결론은 뭐죠? 1100년대에 도건족이 최소한 1100년입니다. 이 사람들의 천체 관측 능력이 중세 유럽인보다 뛰어났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MBC TV에 나온 거잖아요. 이거 잘 안 보이지만 서프라이즈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도곤족 최초의 천문학 지식들을 알게 된 인물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문명이 떨어졌는데 아시아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옛날 사람들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제야사학자들이 있어요. 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분이 아니고 혼자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역사를 열심히 연구합니다. 제가 일본에 살다 왔잖아요. 일본에도 제야사학자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자기네 나라 역사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야, 대한민국의 역사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 왜 그렇죠? 연구하다 보니까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뛰어난 한국의 그러한 이 문명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하니까. 일본 사람도 진화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뛰어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되죠. 성경적으로 보면 옛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훨씬 더 뛰어났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맞는 겁니다. 걸리버 여행기 보셨나요? 예. 책 재밌잖아요. 그렇죠? 영화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나단 스위프트가 썼는데 걸리버 여행기를. 근데 걸리버 여행기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책이 있습니다. 스위프트가 책에다가 야, 내가 고대 서적을 연구했는데 1726년에 이렇게 쓴 겁니다. 화성에 위성이 2개 있어. 이렇게 썼어요. 책에다가. 지구의 위성은 몇 개 있죠? 달 하나. 지구의 위성은 달이 하나입니다. 근데 화성에는 지구의 달과 같은 게 2개 있다.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관심 없었어요. 뭐 화성에 2개 있든 말든 그게 뭐야 뭐 그러면서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지나갔죠. 근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죠? 156년이 지난 1877년도에 포브스하고 데이모스라는 이 천체학자가 화성을 딱 이렇게 보는데 만원경으로 보는데 달과 같은 게 딱 2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발견했죠? 포브스하고 데이모스. 너무 기분 좋아갖고 야, 우리가 지구인 최초로 화성의 위성을 2개 발견했어. 근데 딱 2개인데 우리가 2명이 발견했으니까 하나의 위성은 포브스, 하나의 위성은 데이모스. 예, 화성의 위성의 이름은 뭐예요? 포브스하고 데이모스.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연구하다 보니까 야, 조나단 스위프트가 1726년에 이미 고대 서적을 본 다음에 화성에 위성이 2개 있다라고 썼네.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옛날에 최소한 1877년 이전에 그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화성에 위성이 2개 있는 거를 관측을 한 겁니다. 옛날 사람이 미개합니까? 미개하지 않습니까? 미개하지 않아요. 상당히 뛰어납니다. 네, 상당히. 이 잉카의 이런 뭐 싹사이 어머니라는 그런 성이 있잖아요. 돌멩이 하나가 250톤입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 돌멩이를 250톤 지금 우리 옮길 수 있나요? 트럭으로? 250톤이 올라가는 트럭이 있나요? 트럭이 혹시 올려도 이런 고바익길을 올라갈 수 있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싹사이어먼 가는 길이 제가 사진으로 못 찾았는데 하여튼간 나마 한 마리 지나가는 그런 길이 많답니다. 차가 못 지나가요. 마차가 못 지나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바퀴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고고학자들이 연구할 거잖아요. 250톤 어디서 가져왔지? 산 넘고 계곡 지나 32km 떨어진 곳에서 채석장이 발견됐습니다. 거기서 옮겨온 거예요. 250톤을. 지금 사람이 옮길 수 있을까요? 옮기지 못할까요? 지금 사람 못 옮겨요. 옛날 사람은 옮겼습니다. 대단하죠? 옛날 사람이 진화된 게 아니고 상당히 뛰어난 물질 문명이 있었습니다. 피리레이스라는 터키 해군 제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는 해적질 잘하면은 해군 제독이 됩니다. 옛날에 해적은 자기네 나라 상선은 공격 안 하고 다른 나라 상선만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 나라에서 편하게 사는 겁니다. 해적질 잘하면 해군 제독도 됐는데, 해적질 잘해갖고 해군 제독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해군 제독이니까 지도를 그려야 되잖아요. 바다에 전 세계에 있는 지도. 이 사람이 그렸는지 밑에 있는 부하가 그렸는지 피리레이스 지도입니다. 이거는 찾아보면은 무지 많이 나옵니다. 1513년에 지도를 제작했는데 남극 대륙을 그렸는데 지금하고 똑같아요. 대륙 그 지도가. 근데 쿡 선장은 야, 터키 사람이 할 리가 있냐? 만들지 못했을 거야. 내가 한번 탐험해 볼게. 막 가다가 남극 거의 간 다음에 없네. 더 이상 가지 말자. 추운데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남극 대륙이 1818년에 발견됐는데 빙하 때문에 지도 제작을 못했습니다. 남극 빙하 평균 두께가 몇 미터예요? 2000m. 밑에 땅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여기는 밑에 땅이 있는지 저기는 땅이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1818년에 발견했는데 지도 제작을 못했습니다. 피리레이스 지도가 맞는지 틀린지 몰랐어요.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 1949년에 지진파를 쏩니다. 지진파 쏘면 어떻게 되죠? 얼음을 쫙 지나가요. 땅을 만나면 한번 꺾입니다. 그래갖고 얼음을 쌌는데 쫙 지나가. 그러면 여기는 땅이 없네. 또 지진파를 쏩니다. 꺾였네. 그러면 여기는 땅이 있네. 그래서 지도를 그렸는데 그 지도가 어때요? 피리레이스가 1513년에 제작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뭐죠? 옛날에 남극까지 누군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뭐 이런 거 틀린 흔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메리카에 코끼리 그림들이 발견되거든요. 남아메리카에는 코끼리가 발견이 안 됩니다. 기타 등등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의 아소카 왕의 쇠기둥이 있는데 엄청 크죠? 여기에 경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왜 경배할까? 야, 2000년이 지났는데 녹이 지금까지 쓰이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신이 선사한 그런 거다. 요새 이 쇠 녹 쓰이죠? 근데 이때 어떤 기술인지 녹이 안 쓸어요. 불가사의합니다. 이런 게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교보문고에 가면은 이런 초고대 문명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50건도 넘습니다. 저도 한 20건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창조론적인 역사관이 맞습니다. 고대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상당히 뛰어난 물질 문명을 성취했습니다. 보십시오. 지능이 뛰어났죠? 그렇죠? 홍수 이후에 물질 문명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대의 물질 문명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고대의 물질 문명이 중세보다 뛰어난 겁니다. 물론 지금이 더 뛰어나죠. 이거를 학문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진화론자들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진화론자들은 주장하잖아요. 고대에는 지금보다 미개했어. 점점 물질 문명이 진화했어.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고대의 물질 문명이 뛰어납니까? 뛰어나지 않습니까? 중세보다 뛰어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진화론적인 역사관이 틀리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런 책이 많습니다. 초고대 문명의 창조자들. 지구인이 했어요? 외계인이 했어요? 여기 보니까. 외계인이 와서 했다. 왜냐하면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는 옛날 사람들은 무식했는데 중세시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문명이 많은 거 보니 그러면 고대 사람이 아니고 외계인이 했다. 아니 근데 쿠프왕의 무덤 왕 이름도 있는데 아소카 왕의 세기둥 싹사이어머 잉카인들이 만들었는데
아니 누가 했는지 다 아는데 그런 주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메르 그 역사가 다 있잖아요. 외계인이 했던 흔적이 없어요. 그 점토 문자에.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천체 과학이 발전하자 천문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외계 문명을 믿는 사람들이 외계인을 이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뭐 한 100년 전에 이런 때는 자 외계인이 달에 살았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책들이 있어요. 혹시 뭐 혹성침공 그래서 달에서 뭐 이렇게 외계인이 와서 싸운 그런 약간 좀 이렇게 질이 낮은 영화 옛날에 보신 적 있습니까? 있죠? 예, 외계인이 달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외계 문명을 믿는 사람들이. 근데 달에 외계인이 없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면 화성에 외계인이 있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화성에 외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로 이사시켰을까요? 예, 안드로메다. 우리 은하하고 가장 가까운 은하로 이사시켰습니다. 아마 여기 이렇게 더 천체를 우리가 더 많이 관찰하면 또 이사시킬 수 있습니다. 하여튼간 외계 문명이 필요가 없어요. 창조론자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그 사람들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뛰어난 물질 문명을 만든 겁니다. 성경이 맞는 겁니다. 성경이 지구의 역사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 원숭이 비스무리한 거에서 진화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럼 이런 문명이 어떻게 단절되었을까? 뛰어난 문명이. 이런 책들이 많습니다. 책 파괴의 세계사. 고대 문명이 어떻게 파괴됐는지. 예전에는요.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소수가 지식을 독점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한 나라를 침략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거기에 지식인들을 다 잡아갑니다. 고구려가 망했을 때 지식인들 다 잡아가서 저쪽에 버마무 근처 거기까지 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발해가 멸망했을 때 당나라가 도서관에 태웠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동안 닫다. 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의 그 도서관이 어떻게 파괴됐는지. 그래서 소수가 지식을 독점했는데 외부의 침략과 환경이 변하면 또 이주가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문명이 파괴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문명이 단절이 된 거죠. 그래서 뉴턴이 그 유명한 뉴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최고의 지성인, 알려진 사람 중에서 최고의 지성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대인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들의 업적 위에서 이렇게 된 것이다. 네. 성도님들, 성경이 지구의 역사책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셈, 함, 야벳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민족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노아의 첫째 아들이 셈이고 그리고 셈의 첫째 아들이 엘람인데 대한민국의 옛날 이름이 뭐죠? 조선이고 조선의 옛날 이름이 고려입니다. 근데 이란의 옛날 이름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옛날 이름이 엘람입니다. 엘람 왕국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란 사람들이 자기네 최초의 국가의 이름을 엘람으로 했는지는 성경 이해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예, 아수르 제국 역시 노아의 첫째 아들 중에서 셈의 둘째 아들이 아수르인데 여기에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이해로는 설명이 안 돼요. 노아의 다섯째 아들이 아람인데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죠. 이쪽에 정착한 것 같습니다. 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아들들이 어디 정착했는지 다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노아의 셋째 아들 야벳, 야벳의 넷째 아들이 야완입니다. 그리스의 옛날 이름이 야완입니다. 모스크바의 옛날 이름이 메색이죠. 서울의 옛날 이름이 뭐죠? 한양이죠. 근데 메색도 이 이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통해서 도시 이름이나 국가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아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 민족이 형성됐구나 라는 것이 연구를 좀만 하면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고대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모든 민족은 노아의 후손임이 역사에 의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성경이 지구의 역사책이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새 아주 떠오르는 석학이라고 유명하죠. 유발 하라리. 이 사람의 책, 이 책 뒷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가장 논쟁적인 대서사. 인간의 그 긴 역사를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이 사람이. 문명이라는 배를 타고 진화의 바다를 항해한 진화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답니다.
항해한 인류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까요? 이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여기 보이긴 하죠. 이거는 빨간 거는 앞에 있는 거를 제가 따온 겁니다. 유인원에서 시작한 사람들 2100년이면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진화론적인 역사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이 이거는 잘못된 역사죠. 성경이 진정한 지구의 역사입니다. 그럼 성경의 역사관은 뭐죠?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죠. 근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적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사피엔스 이거 잘못된 책이고요. 성경이 진짜 역사책인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를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진화론자들은 유인원에서 시작해서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 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어린아이 피부처럼 이뻐지고 우리의 구부러진 허리는 펴질 것이고 우리의 약간 죄로 변제된 이기심 많은 그 마음은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의 확실한 역사책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미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장차 오실 겁니다. 그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이 지구의 역사책인데 그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여 놨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